월드 오케이 뉴스. 오늘은 포린 어페어즈에서 6월 18일 날짜로 게재를 한 더 프로그레시브 케이스, 진보주의에 대한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메리칸 파워, 미국의 힘을 위한 진보주의가 어떻게 작동을 해왔는가. 자기 반성문 비슷한 이제 그런 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부제를 보시면은 리트렌치먼트는 이제 감소를 하는 건데, 줄이는 거. 리트렌치먼트가 우드드 모함 된 굿, 이것이 더 해로울 것이다. 그 좋은 것보다는 해가 더 많을 것이다. 리트렌치먼트. 지금 이제 트럼프가 감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아마 반동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줄이는 것보다 이렇게 방향성을 다시 설정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논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3명의 교수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 메간 스튜어트, 이분은 미시간 대학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뒤에 조나단 패큰 교수나 마라 알 레버킨 교수는 듀크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시는 분. 세 분이서 이제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쓴 시기는 글 맨 나중 거의 마지막 그 문단에 가시면은 as of this writing in May 해가지고 이 글을 쓰는 5월 달부터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요 위에 이제 바이든 프레지던트 조 바이든이 그의 이제 외교 정책 포린 팔리시 레코드 is more ambiguous, 아주 애매모호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가운데도 비판하는 게 있는데, 진보 세력 자체 내에서 바이든이 너무 나간다. 그래서 좀 미리 이제 이렇게 바이든이 사퇴할 것까지 다 거기서부터 5월 달부터 벌써 그 전에부터 아마 내부에서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글의 전체 흐름은 그 프로그레시비즘에 대해서 뭐 보수주의를 비판하기보다는 진보주의 자체에 대한 어떤 반성문을 쓰면서 이것을 앞에 리트렌치먼트, 줄이는 감축을 하는 그것보다는 다시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서, 뭐 감축을 굳이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나 분란이 더 닥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글을 제기하는데, 그거는 뭐 단순한 그러한 짧은 기간에 나온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논쟁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 얘기들을 같이 들어보면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를, 한반도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많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대한민국 같으면 뭐 28,000명, 28,500명 이상의 그 미군들이 이제 주둔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뭐 미군 감축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나토 문제랑 관련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큰 어떤 그 논쟁 가운데에, 그 프로그레시비즘이 하나의 큰 논쟁이고 진보와 보수의 논쟁이 있는데, 한국에는 뭐 그러한 크게 주목할 만한 진보와 보수에 대한 논쟁이 제가 잘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지금쯤 이렇게 많이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에 펼쳐질 한반도의 그런 문제들에 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 문장을 시작하면서 보시면은 20년 이상을 아주 값비싼 군사적인 그런 모험을 하면서 미국이 그런데 실패를 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 아프가니스탄도 2021년 그 20주년 맞이해가지고 몰래 빠져나온다 해가지고 비행기 막 철수하는데, 뒤에 미국 시민권자들도 다 이렇게 철수를 못 시켰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이라크 2003년도에 이라크 문제라든지, 이라크 문제는 유럽에서 유로화로 이제 이렇게 이라크나 쿠웨이트의 그 기업을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공습을 했다는,
공식 아닌 공식적인 그런 얘기가 뭐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100만 명, in the millions, 수백만 명이다. in the millions, 수백만 명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싱크탱크나 각 대학들 그리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크라이나와 이제 시리아에 대한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시리아도 뭐 이렇게 수백만 명의 난민자들이 생기게 되고, 또 우크라이나에는 벌써 사망자를 포함한 다수 이제 사람 50만에서 80만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서방 언론에서는 아주 아직도 깜깜한 밤인가 봐. 그래서 밝은 낮이 와야 보도를 할 건지 구체적인 보도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뭐 독재 문제라든지 이란의 테러리즘의 러시아 전쟁,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회의주의적인 그런 건강한 회의주의, 그것이 이제 진보가 건강한 회의주의를 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이 코어레시브 파워로 해서 강압적인 어떤 힘,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이제 진보라는 이름으로, 그게 지금은 이제 바이든 때문에 많이 조금 진보라는 가치가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보라는 그러한 그 기둥은 무엇이냐? Pillars of Progressivism이라 했는데, 진보주의의 기둥, 그 진보주의를 바치고 있는 기둥들은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뭐 보수주의도 뭐 그렇지만, 이렇게 자유주의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 국제의 어떤 자유무역을 포함한 자유무역주의, 이 인터내셔널리즘, 국제주의, 자유국제주의, 그리고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나 뭐 셀프 디터미네이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주의의 그 정책을, 외교 정책, 포린 팔러시를,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맹들과 함께 이것을 해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유엔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지난 5월 달에 2,000파운드의 그 폭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5월 달에 그것을 해서 가자 지구에 뭐 하는 그런 일을 막아가지고 시빌리언 데스톨, 시민들이 이렇게 사망하는 것을 방지한 뭐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보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내적인 그러한 정책들은 무엇이 있느냐? 부자들에 대해서 이제 높은 세금을 물린다든지, 뭐 이제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사회복지 정책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법적으로 어보션, 이렇게 낙태를 보호한다. 낙태하려는 사람은 이제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이것이 늘 보수 기독교들한테 질타를 받는 그런 내용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생명이 소중한데 이미 생명을 잉태했으면은 그 낙태를 하면 되겠냐? 예수도 저기 동정녀 몸에 있었는데 그거를 처녀가 이렇게 애를 낳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낙태해 버리면은 구세주가 이 땅에 왔겠냐? 그런 이렇게 질타를 받는 그런 내용이지만, 낙태의 자유를 주장하고 또 레이시즘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뭐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퍼스트 첫 번째, 그 다음 문장을 가면 이제 또 두 번째 뭐 프린시플을 하고, 또 이제 세 번째 프린시플에서 원칙을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정치 경제의 이갈리테리아니즘, 평등이라는 말인데, 이갈리테리아니즘,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진보의 어떤 뭐 정신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버니 샌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그게 이제 동의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무력을 피하고, 그리고 대화로서 그것을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거.
뭐 이런 원칙이 있다. 그래서 진보주의 이제 역사가 다니엘 베스너 이 사람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언급을 한 나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다니엘 베스너 진보 역사가 얘기하면서 반제국주의 좌파들의 가장 큰 주요 목적은 디스멘틀 네이토, 나토를 해산하는 것이어야 해산하는 이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 여기 이제 제프리 삭서 이런 사람들도 얘기를 하면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나토의 그 확장이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그 주요한 원인이다. 프라이머리 코즈에서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나토에 대해서는 이 좀 이렇게 앞으로 계속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진보 측 안에서 내부에서 그것이 주류가 아닌가. 뭐 이게 포린 어페어즈가 딥스테이트라는 말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미국 사람들도 이제 여론 조사를 해보면은 절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딥스테이트에 대한 존재를 믿고 있는데 만약에 포린 어페어즈나 CFR이 이제 그런 쪽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면은 앞으로 나토도 이렇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주의의 또 세 번째 원칙을 얘기하면서 반제국주의적이다. 뭐 제국주의 시대가 있어가지고 1차 대전이 일어날 때는 제국주의의 확장으로 서로 부딪히니까 그것이 1914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났다고 레닌이 이제 그런 것을 주장하는데 그거는 여러 이론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세 번째 원칙에서 반제국주의는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다른 유럽의 나라들이 그 해온대에 대해서 이게 반대쪽에 지금은 입장이다. 그래서 후에 반식민주의 그 운동이 이렇게 전쟁 이후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것이 진보주의의 프로그레시비즘의 세 번째 원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제국주의 정책이 이제 뭐 러시아의 공격 그 제국주의에 저항하기 위해서 반제국주의 그런 그 이론들을 얘기를 하면서 뭐 여기 이제 노동 문제라든지 땅 토지를 이제 이렇게 빼앗는 문제, 뭐 환경 문제, 환경을 이렇게 디그레데이션 하니까 환경을 좋지 않게 하는 그런 문제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보주의가 많은 이제 그 프로그레시브에서 진보주의자들이 있는데 who is to blame? 누가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가? 또 무슨 문제로 인해서 비난하는가?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political scientist 벤 잭슨 얘기하면서 뭐 반헤게모니 미국의 이제 군사나 경제적 파워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진보적으로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서의 반헤게모니 뭐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진보 역사가라고 언급을 했던 여기 이제 베스너 이 사람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리스트레인하고 리듀서 이게 축소하고 이제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게 뭐 군사 기자 지금 뭐 독일이라든지 한국에도 28,500명 이상의 그런 미군들이 주둔하고 일본에도 있고 전 세계에 이렇게 있는 밀리터리 베이시스들 뭐 나중에도 나오지만 그 쿠바에 이제 뭐 관타나모에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줄이거나 뭐 폐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뭐 축소한다든지 군사적인 동맹 문제 뭐 그런 것들을 줄여 리스트레인하고 리듀스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계속 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냐
지금 반성문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진보주의에 있어서 리트렌치먼트라는 게 이제 축소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미군 주둔을 뭐 줄이거나 나사를 축소를 하거나 그것이 would not undermine their foreign policy goals. 그 해외의 어떤 정책 목표에 있어 가지고 foreign policy 거기에 그것을 undermine하는 게 위상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될 수 없는 이 긴장이라는 이 제목에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빨간 네모 박스에 2022년 10월 달에 보시면은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달에 입자가 많은 그 달에 일어나서 10월 달이 지났으니까 한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게 진보 측에, 그러니까 의회 내에서 진보 그 모임 단체가 있는데 러시아와 전쟁을 끝내려고 그때 그때 한번 모였다. 한 8개월 해보니까 얼마 뭐 하고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장기간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모였다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이제 기록이 8개월 지나고 나서 2022년 10월 달에 의회 내에서 이렇게 한번 모였다. 근데 맨 윗줄에 보시면은 전체 그 진보주의자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 건 아니다. 또 계속 밀어붙이자. 그런 쪽도 있었을 것이고, 안 된다. 이거 희생이 너무 심하다. 우크라이나 지금은 이제 뭐 사람이 없어 여자들도 막 군에 데려가려고 다 징집하는 뭐 그런 수준이라 그러는데 젊은이들이 남아나지 않는 50만 명 이상이 다 죽어나가니까 한국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인명이 지금 죽어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진보 단체에서 이제 가장 큰 단체가 여기 디모크래틱 소셜리스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있는데, 글을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쳐보시면은 민주당 미국 민주당 사회주의자들의 모임에서 가시면은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7만 8천 명의 회원이 유수한 그 회원들이 가입이 돼 가지고 가장 큰 진보 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막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8개월 이상 2022년 2월 달에 생겼는데 2022년 10월 달에 그 논쟁이 이제 끝내자, 전쟁 여기서 끝내자, 더 하면 안 된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럼 이 전쟁을 끝낸다고 해서 뭐 이렇게 긴장이 해소가 되느냐? 이 또 전쟁을 끝낸다고 해서 푸틴의 그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그러한 욕망을 꺾을 수 있냐? 러시아가 과거 전통적으로 해오던 뭐 그런 거에 대한 또 반대 얘기도 하면서 일면 이제 현재로서 잘못된 점도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타당한 점도 있지 않았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비슷한 이제 그 긴장의 시밀러 텐션을 유지하는 데가 여기 이제 시리아 문제, 앞에서도 시리아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언급했지만 시리아 문제도 있었고 쿠르디시라고 이제 터키하고 이제 뭐 시리아하고 같이 겹쳐서 그게 석유가 많이 나면서 아주 분쟁 하나의 국가를 이루지 못한 쿠르디시 연맹이라 해야 될까? 쿠르디시 얼라이언스, 이러한 그들이 긴장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DF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게 SDF라는 것은 이제 시리아 디모크래틱 폴시스, 이런 SDF, 이런 시리아에 관한 그 민주 군사, 거기서도 이미 이제 미국이 철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을 해왔다. 뭐 그런 얘기, 이라크에서 또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이제 복잡하게 국제 정치에 얽혀 있었다. 그러면서 2020년에 여기 진보주의자들 중에서 맷 더스라는 이분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뭐 그 중에서 이제 제가 X 표시해 놨는데, 여기 2003년 이라크, 그리고 2011년 리비아,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뭐 인터벤션이가 간섭하는 그런 그 문제에 있어서 별로 이제 재미를 못 본 많은 인명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여기 시에라리온가 2000년에 시에라리온에 개입을 하면서는 유엔의 이제 피스키핑 이 평화 유지군들을 통해서는 여기서는 많은 인명들을 구한 그런 사례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브라질 얘기도 하면서, 브라질이 2021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바이든 정부 때에 이게 룰라를 이렇게 같이 해서 브라질의 대통령으로 선택이 됐는데, 볼소나로가 이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러한데도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게 돼가지고 거기도 좀 이렇게 재미를 받지 않냐,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만약에 미국이 그 브라질의 이제 분쟁에서 stay out of the dispute, 거기서 분쟁에서 빠져나왔다, 우리 간섭하기 싫다 했다면은 브라질이 더 폭력적이고 덜 민주적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겠냐. more violence, less democracy 해가지고 우리가 브라질에 거기 개입을 해가지고 그 진보 가치를 위한 재미를 좀 보지 않았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미국하고 이제 남한에서 경기도에서 이제 군사 훈련하는 그런 사진을 실으면서 TPP에 대한 문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TPP라는 것은 Trans-Pacific Partnership, 범태평양 협력체 해가지고, 그때 이제 오바마 정부 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11개의 그러한 나라들이 미국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2016년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면서 TPP를 없애버렸다, 죽여버렸다, 그런 얘기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PP가 범태평양 협력체 미국에서 주도하는 것이 실패를 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2020년에 15개 나라로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RCEP이라고,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서 RCEP이라고 중국을 포함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이제 만든 그러한 내용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에서 이제 TPP라든지 또 이렇게 중국은 RCEP으로 대응을 하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오늘날 그 독재 오토크래틱 컨트리, 예를 들면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가 미국의 무기 판매에서 이렇게 덕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갈등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진보적인 가치에 의해서 외교 정책을 실시를 할지라도 결과물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가자 문제라든지 또는 예멘에서 일어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전쟁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문제, 예멘과 가자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미국이 갈등을 줄이려고 간섭을 하거나 개입하더라도 그것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뭐 미국의 힘이 종종 그런 진보적인 목적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만, 그러나 그것은 때때로 그것을 이제 뛰어넘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에 진보적인 어떤 반성문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냐, 그런 걸로 읽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진보주의자인지 뭐 딥스테이트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세력이 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제 리트렌치먼트가 베스트다. 지금은 축소해야 될 때다. 바이블에도 보면 이제 전도서 3장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때가 다 있다고 했는데, 이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리트렌치먼트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워싱턴은 should pull back, 다 이렇게 풀백 해야 된다.
뒤로 물러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급하는 나라들 그 원칙의 이 진보주의자의 원칙의 반제국주의, 그러면서 그 땅을 이제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자치국이라고 하는데, 괌이라든지 뭐 푸에르토리코라든지 다른 이제 미국의 그런 영토들이 있는 그러한 문제들에서 우리가 이제 쿠바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리트렌치먼트 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팔레스틴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면서 뭐 자기 결정권을 셀프 디터미네이션을 두 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저는 이걸 보면은 자꾸 팔레스틴에 대해서는 이제 투 스테이트 솔루션, 두 국가 해결책이 자꾸 떠오르게 되는데, 결국에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팔레스틴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주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눈여겨 보게 되는데,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기본적으로는 이 국가로 인정을 되니까 이제 해결이 되게 되는데, 이번에 네탄야후는 이렇게 와서 이제 워싱턴에 와가지고 좀 미국이 좀 이렇게 팔레스타인 확실히 자기 편에서 눌러주기를 바랬지만 같이 화해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렇게 카말라 해리스 측이나 트럼프 양쪽 다야 그런 얘기를 붙고,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뭐 혹 때려왔다가 혹 붙이고 간다, 뭐 그런 제목을 뽑았는데, 하여튼 팔레스타인 문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 문장 앞에서 이제 프로그레시비즘, 진보주의者얘기를 할 때는 여러 미국과 동맹을 얘기하면서 유엔을 얘기했는데, 유엔을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유엔에 또 이제 여러 또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 브라질, 일본이나 인디아라든지 뭐 중국, 러시아는 5개 상임이사국이지만 이 5개 상임이사국이라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상임이사국에서 그 비토를 하게 되면, 비토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다른 그 룰을 바꾸거나 하게 되면은 어떤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이것을 다른 나라들이 비토권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그런 조금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 유엔에서 전부 다 한 나라에 한 표씩 해가지고 좀 미국도 한 표, 중국도 한 표, 러시아도 한 표,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너무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어떤 뭔가 또 제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진은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체코 프라하에 가서 이번 달 5월 달에 지금 사진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소제목에서 이제 리트렌치먼트, 축소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그 중요한 게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관타나모 베이, 쿠바의 관타나모 베이가 있는데, 쿠바의 수도는 이제 하바나 북서쪽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제가 지도를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 이 북서쪽에 하바나가 있고, 동쪽 편으로 이제 여기 이제 관타나모가, 여기 빨간 표시해 난 이쪽이 이제 관타나모 그 해가 요 안에 있는데, 좀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미국의 US 해군 기지, 네이벌 베이스가 관타나모 베이에 이렇게 해군 기지가 있는데, 관타나모 베이 요 사이로 양쪽 편으로 있는데, 오른쪽에는 보니까 이제 클로즈드 됐다 그러니까 없고, 왼쪽에만 요 관타나모 미군 기지가 여기에 남아 있는데, 이걸 제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좌측에 관타나모 기지가 있다. 여기 활주로가 있고, 그리고 여기 뭐 숙소나 뭐 식당 같은 데가 있는데, 관타나모 수용소가 뭐 여기에 있는지 자세히 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쿠바에서 이렇게 철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게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뭔가 이거 쿠바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타나모 기지와 관련해서 이제 언급하는 게 미국의 무역이나 외국의 그 투자 문제를 하면서 노동에 대한 보호, 뭐 인권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여기 이제 Foreign Craft Practices Act FCPA라고 외국 외국 정부에게 미국이 외국 정부에게 이렇게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줄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수미테린가 그 CFR 선임 연구원이 한국 분이신데 거기서 기소가 돼가지고 언론에 부여회에 나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뭐 FARA인가 그 법에 핸드백도 받고 뭐 식당에서 대접도 받고 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게 됐는데 이런 거 미국에서는 은연중에 공공의 퍼블릭한 그 일을 하는 사람에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을 저도 뭐 이렇게 그 반공공 스쿨버스 그걸 하고 있지만 굉장히 처음에는 좀 느슨한 듯이 보이지만 하다 보면 계속 하면서 보면은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을 지금 쿠바 간타나모 쪽에 뭔가 언급하는 것이 뭔가 여기서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진보주의자들이 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힘에 대해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정당할 수가 있지만 워싱턴이 그러한 국제 문제를 군사적인 문제로 이렇게 하는 그런 해결을 하려는 그런 매우 드물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어느 정도는 커패시티와 그 의지나 그것이 이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발 뺀다고 해가지고 앞에 이제 리트렌치먼트 얘기를 했는데 축소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이제 약간 여지를 남겨두고 뭔가 이제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저는 와닿았는데 그래서 뭐 관타나모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변화가 아마 조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제가 2001년도 9/11 사태 날 때부터 이제 뉴욕에서 쭉 지내면서 미국이 어떻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지켜봤기 때문에 2008년도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2020년도에 팬데믹 상황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엄청나게 달러를 찍어대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확장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진보주의자들 내부에서도 이제는 그만 물러나야 된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도 물러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물러나고 그러면 왜 그렇게 물러나려고 전략적으로 이것을 저 한반도 위쪽에 있는 차이나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반제국주의 하면서 국제적인 뭐 인권법이나 규율 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이런 것을 이제 지원들을 인권에 대한 지원 그러한 것을 행했다. 어디에서? 모잠비크, 기니비사우 1960년대, 1970년대 그 스웨덴에서 행했던 이러한 모잠비크와 기니비사우에서 행했던 이러한 일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프로그레시브 밸류얼서 진보 가치에 의한 것임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 예들이 이제 리비아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스리랑카 2009년에 그리고
스레브레니차 1995년도에, 그리고 또 이제 르완다 1994년도에 르완다 사태, 이러한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완다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학자인 알란 쿠프만 얘기를 인용하면서, 만약에 르완다 사태 최소한으로 우리가 간섭을 했었다라면 그 르완다의 그 제노사이드 인종학살을 멈추기 위해서 했더라면 적어도 최소한 7만 5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could have saved about 75,000 lives. 그리고 하나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여기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국방 예산을 언급을 하면서, 여기에서 디펜서 버짓 국방 예산을 거의 9천억 달러, 1년에 9천억 달러를 줄이자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진보적인 그 안보 정책은 그것을 이제 적당한 에듀케이트 디펜스 베이스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을 주둔 이제 비용들, 한반도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런 나토에 있는 전체 그러한 비용들을 활용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한 점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어떤 전체 진보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재조정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은 축소하는 쪽으로 지금 상황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동맹들이 이 미국의 무기를 뭐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할 때에 이스라엘이라든지 니제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잘 감시를 해야 된다.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이 strengthen, consistently enforce standards나 배를 모니터를 해야 된다. 동맹들의 미국 무기를 이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 쓸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잘 모니터를 잘 해가지고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그 비행기 같은 거는 전부 다 이제 미국 그 F-20이나 F-35나 이런 건 다 이제 미국 쪽에서 컨트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건지, 또 다른 뭐 그것도 다 감시 이 체계를 어떻게 해 나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감시를 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제재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하면서, 미국도 두 번을 경제 제재, 아주 하시 이코노미 페널티, 아주 이제 엄한 그 경제 제재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러시아 경제제하고 스위프트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그게 효력을 발휘했냐, 뭐 그런 반성문 같은데, 그런 얘기들 하면서 탈레반이 이끄는 아프가니스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제재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테러 세력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일반 피해를 보는 사람은 기아나 시민들의 그런 펀드들이, 그들이 이것은 집에서 이제 밥에 먹고 연료나 땔감들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데, 거기에까지 시민들에까지 해를 주니까 이거 제재를 아주 엄한 하시 이코노믹 페널티를 할 때는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진보라는 그 이름으로, 물론 이제 단일한 그 싱글한 진보의 해결책은 없다. 하나의 해결책이 없이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 외교 정책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단 하나의 진리는 없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가운데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부대가 이제 철수할 때에 데미지를 입었던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진보적인 그 논쟁들, 좋은 또 정보를 가진 외교 정책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하면서
지금 이제 한두 문장이 남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조 바이든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아주 애매모호하다. 외교 정책이 선명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진보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열받아가지고 한번 들이받은 거 아니다. 뭐 그런 잘못하다가 또 들이받으면 또 3차 대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때부터 벌써 이 글을 쓰던 5월 달부터 이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s of this writing in May 했으니까 5월부터 이 글을 이제 쓰기 그 전에 벌써 딥스테이트 세력이 있다면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조치를 취해야 돼. 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까지 다 그냥 핵폭탄 맞고 다 죽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바이든 그 행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막 우리 살려달라고 그런 데가 많은데 우크라이나에 계속 지원을 해왔다는 그러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크라이나가 아닌 이제 수단에 같은 경우에는 15,000명의 생명이 지난해에 수단에서 15,000명이 이 사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를 외면을 하고 거기서 이제 8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주민이 되어가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돌봐야 돼서 오로지 우크라이나에만 승리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 때리잡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만 몰두해가 다른 지역을 너무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넘버 1, 2, 3로 했는데 넘버 1에 보면은 뭘 잘못했냐. 워싱턴은 적절한 그런 비상 공급을 하는데 실패를 했다. 그리고 이제 UAE 같은 경우에 아랍에미리트가 그런 무기를 이렇게 중간 무기를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거를 스탑하는데도 그거를 실패를 하고, 그리고 클라이밋 체인지 환경 문제의 희생에 대해서도 등한시한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진보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다. 오랫동안 워싱턴이 그거를 힘을 휘둘러 오고 정의와 평등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한 경향이 있었다고 그 반성문을 쓰고 있으면서도 빨간 요 네모에 보시면은 그러나 retrenchment는 not the answer. 축소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진보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되면은 마치 이제 우파로 해가지고 뭐 나토도 막 빼고 한국의 주한 미군도 빼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전체 진보나 이런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완전한 이렇게 축소는 답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할지 지금 이제 논의를 해 가면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데 이제 글로벌 스테이지에서 전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철수를 할 것, 리트리트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좀 윤리적이고 또는 휴머니티한 또 정당한 그러한 이 세상의 어떤 트레이드 오버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의 거래를 하기 위한 이러한 점들을 윤리적이고 인간적이고 정당한 그러한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